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103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제3절 대리행위 해가지고 1. 대리의 의사표시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의 나오고 표시 의미가 나오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가 나와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요.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대리권을 줘서요.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을이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 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한테 땅 좀 파세요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은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땅 사세요 그러면 요 놈이 땅 사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이란 말 뜻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뭐예요? 현명이고 표시고 본인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근데요, 을이 현명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다면 병은 누가 이 땅을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을이 산다고 생각할 테니까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을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요때는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다 실수였다. 착오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병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정리해 볼까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본인을 위하여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매매 계약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명하면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현명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 90%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현명의 방식이 나와요. 무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문서로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위임장을 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현명을 한다고 하면서 을이 본인을 가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건데 지가 마치 누군 것처럼 해서요
갑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은근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시 앞으로 가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본인인 것처럼 했다, 본인을 사칭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고 사칭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지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가정하고 사칭한 것은 유효한 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야 문제 푸실 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현명주의 예외가 나와요. 첫째, 예외로서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아도 그 법률행 효과가 당연히 본인에게 기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말합니다. 상행위는 왜 현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물건 하나 일일이 팔 때마다 현명해야 된다면 거의 장사하기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상행위의 경우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이 개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은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처가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보일러에 있는 이 기름값은 을한테만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갑한테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고, 부부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니까 처가 한 행위도 남편에게 뭐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은 남편인 갑에게도 기름값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랑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 굳이 나는 개똥이 아빠의 대리입니다라고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유로서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수동대리라는 것은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대리인이 받는 거죠.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에 대해서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측에서 밝힌다. 현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효력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대리 능력에서 117조가 나옵니다.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맨 밑에 보시면 대리인에게는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뭐는 필요한 거죠? 의사 능력은 필요한 거죠.
그냥 넘기셔가지고 117조의 적용 범위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결론만 법정들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대리행위 하자가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이유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은근히 잘 틀려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 별 생각 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틀리게 되는 부분이 일반적이고요. 또 수험생분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은근히 잘 내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대리행위 하자를 보기 전에 대리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리는 누구냐 하면 계속 반복이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이 한 의사가 표시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집니다.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이중매매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또 이 법률행위가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예요. 따라서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다라는 것도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죠, 그죠? 그럼 이제 의미는 도대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없느냐? 있다. 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그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법률행위가 불이익한가 아니면 유리한가, 이 문제는 효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는 궁박한지 아닌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왜요? 궁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란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그 효과를 받는 누구를요? 본인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주 간단해요. 중요 부분과 궁박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결론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리시는 이유는 왠지 아닌 것 같아서 틀리는 거거든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틀리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여기서 왠지 아닌 것 같은 거는 자꾸 또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니라 또 사자,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또 다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대리인이. 누가 의사표시를 합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 부분과 그 다음에
궁방여금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싹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까지 제가 지랄거리고 강조했는데 또 엉뚱한 생각하신 분이 또 생겨.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저에 대한 뭐예요? 배신인 거죠, 배신. 자,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아무리 본인이 강박을 당했더라도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을이 하는 것이니까 요 매매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자, 우측에 이제 예외 들어갑니다. 자, 예외로 들어가실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은 예외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엇부터요? 원칙부터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킨 후에 예외를 보셔야 헷갈리지 않지. 또 예외를 먼저 보시면 예외와 원칙이 뒤바뀌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예외. 자, 다시 한번. 왜 대리인말을 가지고 따지느냐?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본인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면 원칙적으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뭘 했으면요?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때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할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건데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요. 매수인은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지울게요. 또 헷갈리니까 또. 자, 보세요.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 대리인을 통해서 병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데 요 대리인은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지만 갑은 악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 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직 또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본인이 을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는 이제는 뭐죠? 악의가 되니까 이때 가병에게는 하자 담보책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예입니다. 우측 매너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면 본인이 지시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몰랐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죄에 물을 수가 없다. 조심할 것은 예컨대부터 앞에 문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 문장과 합쳐져 가지고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참여를 했다면 본인이 악이라면 뭐요? 하자담보죄에 물을 수가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죠?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 문장이. 그 다음에 이유는 물건에 하자담보죄에 물으려면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시를 했다.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수업 듣다 보면은 와, 이 거지같이 복잡하다. 이래가지고는 어렵다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를 따라오셔가지고 이딴 식의 내용이나 하고 딱 이렇게 느낌만 딱 받으시면 잊어버리는 부분도 아니니까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해줍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시면 B가 본인이고, 그죠? C가 대리인이고, A가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누군 겁니까? C죠. 그래서 A가 본인 B를 대리하여 C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말이 나와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죠.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요건은 B, 본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2번.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재결할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자, 착오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뭘 놔야 되죠? 누굴 기준으로 하죠? 대리인이지. 또 과실,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굴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권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왜요?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는 지문이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제한 능력자인 경우 B는 실내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도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겠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B의 B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자, 원칙적으로 선의 무과실도 누구 말을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 말을. 따라서 A가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는 거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솔직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의 효과가 나와요. 일단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기속된다 있어요. 1번 본인에게 직접 기속된다. 계속 좀 우리가 했으니까 뭐 설명드릴 게 없죠.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법률 행위에 한해서 허용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니까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이 원칙적으로 멀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2번 본인의 능력입니다. 자,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없고요. 법률행위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효과를 받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제주도 가서 땅 사라고요. 그래서 을이 병가 만나서 땅 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죠. 눈에 말씀드리지만 의사 무능력자면 누구를 떠올리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자고 있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요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하는 거니까요. 법률행위는 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을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제5절 복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